우리가 딛고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 발밑, 지하 세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지구는 가끔 뜨거운 에너지를 분출해야 하는데 땅 속의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으로 인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어 굳으면 지각을 이루는 암석이 된다. 암석은 마그마가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식었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암석을 이루는 광물 또한 달라진다. 저희가 역사에서 배우는 선사시대 뗀석기도 역시 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 문명의 발달, 청동기, 철기, 그거 모두 광물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경이라든지 자동차, 카메라 모두 광물에서 뽑아낸 그런 물질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로 광물이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발밑에는 지금 어떤 암석이 잠들어 있을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계속 누적되어진 것들을 활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제 한낱 돌덩이에 불과했던 것이 내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광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광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중 이 돌에 숨겨진 가능성에 주목해 보려 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과 흙 역시 암석이 부스러진 곳으로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회백색의 흑산처럼 보이는 이것은 일라이트다. 지하 광산과는 달리 지표면에 광상이 노출되어 있는 노천 광산이다. 아, 진짜 부드럽네. 마치 비단 같네. 사실 이게 일라이트는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실제 우리 살과 살이 맞닿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이 촉감이 좋습니다. 광업법에서 인정해주는 자원의 이름은 견운모. 한자로 비단 견자를 쓰며 백색 또는 회백색의 광택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견운모 또는 일라이트로 불리는 이 광물은 어떤 광물일까? 미국에서 알려진 곳이 그 일리노이즈 주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일리노이즈라는 일과 이 점토 광물을 이야기할 때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 일라이트, 그러니까 일과 라이트 점토 광물이 합쳐가지고 일라이트라고 이 학명이 주어진 것이지 실제 우리말로는 이 운모거든요. 견운모, 즉 일라이트는 얇은 판 모양의 작은 입자들이 층층이 쌓인 층상 구조로 이루어진 점토 광물로 다른 물질을 층간에 흡작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보통의 천연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흡착과 탈취 기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지금 현재까지 연구되어 있던 것들로 보면은 흡착용 소재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기 질을 정화하는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라이트가 서양에서 발견된 것은 1937년. 하지만 동양에서는 약 5,000년 전부터 돌비늘로 불리며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일라이트가 얇은 판 모양으로 이루어진 탓에 쪼갰을 때 비늘처럼 아주 얇게 벗겨져 붙은 명칭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온 일라이트는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일라이트는 처음에 바로 암석이 생성되는 광물은 아닙니다. 암석이 생성되고 난 이후에 뜨거운 열수가 반응을 해서 점토 광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변질 광물이라고 하고 그 변질 광물 중에 일라이트를 한 종류의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용출된 마그마가 열수, 고온의 물을 만들고 그 열에 의해 암석과 반응하여 열수 광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라이트는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 규모와 품위, 매장량이 달라지는데 충북 영동은 국내에서도 일라이트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곳 중 하나다. 현재 영동군의 채굴 허가를 받은 일라이트 광산은 4곳. 그중 이수덕 대표는 영동에서 20년 가까이 광산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는 영동 일라이트 탐사와 발굴에 직접 나선 인물로 국내 일라이트 1세대라 칭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그 호미를 들고 어떤 데는 보면은 여기가 아예 이 암만식이 아니고 완전히 이 가루로 돼가 있는 그런 이제 진짜 우리가 그냥 얼굴에 발라도 크림처럼 바를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걸 발견하면 막 엄청 또 기분이 좋고 원하는 게 되면은 진짜 뭐 건강을 캐는 기분으로 그날은 또 이제 교수님들도 술도 한잔 하자 그러고 뭐 하루 종일 공치고 나면은 또 공치 닦고 뭐 한잔 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지나고 나면은 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되네요. 동양에서는 약 5,000년 전부터 일라이트가 약재로 쓰여왔다. 중국 의학서 신농본 초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일라이트는 맛이 달고 독성이 없으며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피로감과 추위를 제거하고 오장을 진정시키며 자정을 도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라이트가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갖고 평생을 일라이트 연구 개발에 바쳐온 이수덕 대표. 그렇게 개인의 노력으로 한낱 돌덩이에 불과했던 일라이트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광산에서 채굴한 일라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쇄, 정제 등의 가공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용도에 따라 입자 크기를 달리해야 한다. 이 공장에서 다양한 일라이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셈이다. 외국에서는 애기 돼지 이유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유식을 이제 젖을 때 가지고 이유식으로 넘어갈 때 애기 돼지들이 한 40%가 설사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제 일라이트가 한 0.5%만 들어가면은 설사병에 안 걸리고 튼튼한 이제 돼지로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 대학과 공동으로 일라이트를 연구해 사료 보조제를 개발, 유통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 납품한 지 벌써 10년째. 농업박람회와 중국 주요 도시 대리점 운영을 통해 중국 시장을 꾸준히 개척한 끝에 중국에 수출하는 일라이트 양만 한 달에 100여 톤에 이른다.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화아연을 먹여요. 산화아연을 먹으면은 설사는 먹는데 이 성장에 좀 지장이 있어요. 산화아연을 많이 먹으면 돼지 성장이 잘한대요. 또 하나 문제가 그 돈분이 그 산화아연을 먹은 그 돈분을 갖다가 토양에 배출했을 때 토양이 많이 이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하면은 산화아연을 못 먹이게 하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을 품고 있다. 이수덕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일라이트는 산성화되어가는 토양을 살릴 천연 광물이다. 암석에 거대한 자연의 역사가 숨어 있듯 일라이트가 미래에 어떤 인류의 역사를 만들지는 그 누구도 재단할 수 없다. 일라이트가 가진 가능성에 일찍이 눈을 뜬 또 한 사람이 있다. 일라이트 사업 10년 차인 김경동 대표다. 충북 영동에 상당한 규모의 일라이트 광산을 보유한 그지만 불모지와도 같았던 일라이트 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러 가지 용도로 뭐 톤당 15만 원, 20만 원 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왜? 가치를 높여서 일라이트의 가치를 높여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충북 영동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일라이트. 하지만 자원은 늘 그렇듯 유한하고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김경동 대표는 일라이트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했고 그 방법을 직접 모색해 나갔다. 모든 곳에 다 쓰이는 거예요.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사료보조제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후에 과감히 결정했죠. 과연 일라이트가 중소기업으로서 뭘 하면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얘가 정말로 온열 제품으로서는 다른 제품이 따라올 수 없는, 다른 광물질이 따라올 수 없는 특이점을 발견하고 온열 제품에 집중한다. 일라이트로 제품을 만드는 건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일라이트가 가진 특성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잘 부서져요. 얘들은 판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라이트를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자기를 빗듯 높은 강도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일라이트 세라믹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것이 일라이트의 가치를 올리는 첫걸음이 될 터였다. 얘는 똑같이 현재 광산에서 있는 일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일라이트 100%를 이용한 세라믹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만드는 과정이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분쇄한 일라이트를 틀에 넣고 고온에 구우면 그걸로 세라믹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기 위해서는 분쇄한 일라이트를 다시 세라믹 비드라고 하는 작은 구슬 형태로 만드는 공정이 필요했다.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기까지는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초창기에 이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제가 외부에 세라믹을 의뢰를 했었어요.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 세라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일라이트에다가 황토 섞고 다른 물질들을 섞어서 제품을 저희한테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저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그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일라이트에 다른 물질을 섞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공장을 다시 설립하게 됐습니다. 땅속 깊이 묻혀있던 일라이트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얻은 집념의 결과물. 그렇다면 김경동 대표가 믿어온 일라이트의 가치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서울의 한 통합 암치료 전문 병원. 이곳에서는 면역 관리를 통해 암의 재발과 전이를 억제해 이전의 몸 상태로 되돌리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데 온열 치료에 일라이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저한테 되게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손발이 좀 되게 차가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저녁에 잘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발이 되게 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도 잘 됐고요. 얘를 대부분에다가 얹고 좀 한두 시간 있으면 따뜻한 기운이 돌아가지고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체온은 면역력의 바로미터로 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면역력 증진뿐 아니라 암 치료에도 온열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온열 치료를 해주면 좋은 이유는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이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항암 약물도 혈관을 타고 가서 암 있는 데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암 있는 지역으로 항암 약물이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하잖아요.
혈액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혈관을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 혈관 확장이 돼요. 그래서 항암 약물이 좀 더 깊게 침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선은 우리가 방사선 자체가 또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세포, 암세포 안에 있는 이 산화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산화물이 만들어진 산화물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을 할 때도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또 산소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따라서 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줘야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혈관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열이에요. 항암 약물 치료할 때나 방사선 치료할 때 그런 가원을 해주는 온열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일라이트는 어떤 원리로 효과적으로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것일까? 다음 성적서를 통해 일라이트에서 방출되는 원자개선이 최대치일 때 주파수가 인체의 고유 파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경동 대표는 이때 나타나는 공명 현상에 의해 체온이 올라간다고 설명한다. 일치할 때 그 공명에 의해서 에너지 세기가 일라이트에서 나오는 에너지 세기가 약 3배에서 5배 정도의 에너지 세기를 높여서 사람의 체온을 높여준다. 그래서 심부의 체온까지, 깊숙한 심부의 체온까지 높여준다. 우리가 온열 치료기가 참 많아요. 우리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 온돌방도 온열 치료죠. 그 다음에 뭐 사우나라든지 또 뭐 우리 찜질방. 그 다음에 그 외에 온열 치료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제 장비들 중에서 이제 어떤 장비가 이제 특히 우리 암 치료에 좋다고 하느냐? 그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열이 깊게. 우리가 피부에만 열이 멈춰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부열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실제 면역은 심부열을 올릴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일라이트가 인류의 체온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일라이트가 가진 최고의 가치 아닐까. 일라이트의 가능성에 열정을 바친 그의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라이트의 가치 발현을 위해서는 산업화를 위한 밑단이 마련돼야 할 터. 이는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소재 개발의 길이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영동 일라이트를 양질의 소재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장비는 디스크빌이라는 장비입니다. 디스크빌이라는 장비는 이제 맷돌식으로 이제 원석을 넣으면은 100마이크로 사이즈 정도의 사이즈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이 작은 사이즈로 나와서 다음 이제 밀링할 수 있는 사이즈로 가공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기업이 일라이트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연구 인력과 장비 등 초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재가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싶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만약에 일라이트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일라이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는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입자 크기, 색상은 어느 정도의 색상을 구현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고추밭. 30도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었던 이번 여름. 타들어갈 듯한 더위에 촌노가 급히 대책을 강구했다. 밭 작물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하고 과실이 연그러가는 시기인 탓에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다. 태양이 내릴 쪽이니까요. 이 고추가 데어져 갖고 갈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뿌리고 있어요. 강한 햇빛은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에게도 위험하다. 직사광선으로 인한 일소과, 즉 햇빛 대임 현상으로 변색 및 표피 변형, 품질 및 당도 저하 등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햇빛이 강할 때는 농작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하는데 일라이트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라이트에 함유된 특정 성분 때문에 작물의 생육을 더 좋게 만드는 기능성 자재로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한다. 난반사에 의해 가지고 강한 햇볕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산란시켜 가지고 데미지를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하고, 두 번째로는 가리 성분에 의해 가지고 수분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작물에 해가 덜 가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와 맞닿아 있는 중국 광서성. 바나나나 감귤류 등의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일소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라이트 일소 방지제 시범 테스트가 진행됐다. 살포 후 생육 상태는 물론 주황빛으로 착색이 잘 된 모습이다. 작년에 중국 쪽으로다가 대량으로 샘플 시험이 진행을 됐었고요. 국내는 시제품 완성이 이미 된 단계에서 농가 실증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박하고 사과 그리고 고추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소금을 넣었을 때 물과 소금이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 일반적으로 녹는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일라이트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의 색이 황토색으로 변하며 녹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일라이트 입자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물과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라이트라는 그 광물 자체가 물에 녹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액상화 형태로 다 만들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다가 일라이트 성분 자체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노즐이 막힌다든지 아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제형화로다가 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로에 음료처럼 그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을 분사한 형태로다가 유지시켜 놓는 제형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이런 형태로다가 부유를 시켜놔서 농가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형태고요. 기업이 일라이트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년. 자체 연구 인프라가 있었기에 진척이 빨랐던 것도 있지만 기업은 일라이트가 지역 소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이야기한다. 기존에 쓰던 탄산칼슘 형태 같은 경우는 약흔이 많이 남는다든지 품질을 좀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일라이트를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지역 소재 원료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연구하지 못하는 세세한 분야, 그러니까 물리 화학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지역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곧바로 저희가 기업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분야 자체도 서로 간에 코어적으로 이렇게 교구적으로 연구하면서 손쉽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천연 광물은 세슘, 라듐, 오라늄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세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라이트 같은 광물을 활용하기 전에는 앞서 방사능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영동의 4개 광산에서 채취한 일라이트를 대상으로 방사능 수치를 확인한 결과 최대 검출 가능 방사능 농도보다 현저히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성 면에서 검증이 완료된 것이다. 그동안 일라이트가 농업 분야나 화장품 원료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면 새로운 시장을 열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일라이트를 식품에 접목한 것이다. 쌀 같은 경우에도
밥맛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기름기가 넘친다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지를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이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한 번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럼 데이터를 주라. 근데 데이터 역시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료라도 한번 줘봐라 했더니 한 장의 그 A4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더라고요. 건네받은 한 장의 일라이트 자료 중 그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일라이트의 항균 흡착 기능이었다. 오랜 기간 식품연구원이었던 그는 일라이트가 가진 특성에서 착안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콩나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린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밥상 문화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부들이 일단 그 냄새인데 특히 생선 비린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콩나물이라든지 특이하게 나는 냄새들. 그러면 얘가 탈취를 착안해 가지고 콩나물을 한번 재배를 해보자 해서 스타트를 한 거예요, 실은요. 콩나물 재배에 일라이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라이트를 콩나물콩 수침하는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수침은 콩 내부에 수분을 침투시켜 콩눈의 발화를 촉진하는 과정인데 순수한 물에 콩나물콩을 수침한 것과 일라이트를 1% 적용한 것을 물의 온도와 수침 시간 등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뒤 생육 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일라이트를 적용해 수침한 콩나물의 생육이 월등했다. 산업화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일반 콩나물에 비해 12시간 정도 빨리 자라는 일라이트 콩나물의 생산성은 시장 경쟁력 또한 충분하다. 일라이트 함량을 5%로 늘리자 콩나물의 성분 변화는 더욱 뚜렷했다. 아스파라긴 등 유리아미노 함량 중 16개 항목에서 평균 10% 이상 함량이 증가되었고 무기질 함량 분석 결과 철분은 20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라이트를 가지고 콩나물에 적용해 보니까 하나 느낀 점은 우리가 일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각 작물에 어떻게 적용한가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달랐고요. 일라이트를 콩나물에 적용하는 이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새싹 채소, 발화식품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하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술 일라이트가 우리 농업에 상당히 고부가치의 그 이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라이트 콩나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한 걸음 내딛었을 뿐. 앞으로 일라이트 콩나물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상용화된다면 일라이트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쾌적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물론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간 조성도 중요하다. 아이들의 눈을 편안하게 해줄 하늘빛을 닮은 페인트라면 심미적인 효과도 덤이다. 아이들에게 물감놀이만큼 재미있는 것이 또 없는데 이런 아이 손에 페인트가 묻어버렸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이의 손바닥에 페인트를 잔뜩 묻혀 벽에 찍기 놀이까지. 괜찮은 걸까? 네, 이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고 들어서 애들이 물감처럼 놀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놀 수 있다고 들어서 애들이 만져도 상관없어요. 아이 손에 직접 묻어도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페인트라. 과연 어떤 원료로 만들어진 걸까? 요즘 소비자들이 많이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원료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저희가 영동군에서 일라이트를 알게 됐고 일라이트의 항균성과 중금속 흡착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개발해온 편백 페인트에 일라이트를 첨부해서 페인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에 발맞춰 친환경 도료를 연구 개발해온 기업은 핵심 원료로 일라이트를 택했다. 일라이트 페인트를 제품으로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만 6년. 광물질인 일라이트가 액상 속에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영남 이공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적정 점성과 발림성을 구현해냈다. 다음은 일라이트 페인트의 항균성 시험 결과다. 판독 결과 4주 후에도 시루에서 곰팡이균이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페인트의 항균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소치아 졸리논계와 같은 살균제 물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그 살균제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편백과 일라이트의 항균성으로 그런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도 항균성을 부여할 수 있으니 일라이트가 친환경 자재로 각광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하지만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았다. 많은 소비자들이 페인트를 찾는데 화이트 색깔을 선호합니다. 근데 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을 만들 때 바탕이 되는 흰색. 하지만 광산에서 채굴한 일라이트는 보다시피 흰색과 황색이 섞인 형태로 황토색을 띠기 때문에 순수한 흰색의 페인트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선행됐다. 광물이 가진 특성을 이용해 일라이트 특유의 색상을 빼는 이른바 백색화 작업이다. 광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철은 황토색을 낼 수 있을 만한 그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철은 산이랑 닿으면 이게 녹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녹아서 나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황토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밝은 색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산 처리 방법은 이러하다. 산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중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산을 기반으로 농도를 조절하고 반응 시간을 조절해서 원하는 입자의 색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 연구로 일라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군이 훨씬 다양해졌다. 한 예로 일라이트 특유의 색을 얼마나 뺐느냐에 따라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다. 황토색을 가지고 있는 소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혼합을 했을 때 원래 본연의 색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활용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색상을 백색화하는 거에 목적을 뒀었는데 이게 백색화라고 해서 완벽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화얀색은 아니고요. 약간 그 핑크색, 연한 핑크색을 가지는 그런 소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기업에서는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 일라이트 페인트를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일라이트 페인트를 소비자에게 선보일 시간이다. 무대는 부산 영남 최대 건축 박람회. 많은 건축업계 종사자와 일반 소비자가 건축 인테리어 최신 이슈와 정보를 접하기 위해 찾았다. 일라이트가 과연 그들의 눈에 들 수 있을까? 일라이트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색이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편백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일라이트가 똑같은 흰색이에요. 일라이트라는 생소한 소재가 들어간 친환경 페인트. 촉감부터 냄새까지 꼼꼼히 따져본다. 워낙 친환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페인트를 좀 칠해볼까 하다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런 친환경 제품도 있고 일라이트라 페인트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나마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박람회장은 일라이트 페인트를 알리는 데 수월한 편이다. 일라이트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다가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써봐야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박람 회장은 일라이트가 넘어야 할 벽을 체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시에 나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일라이트가 뭡니까? 또 일라이트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라이트는 이런 겁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그때서 이해를 하시고 이런 좋은 제품입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람이 있다면은 일라이트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라이트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또 더 많이 일어나서 일라이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라이트 상용화라는 큰 산은 어떻게 넘어야 할까? 일라이트를 지금까지는 제품을 개발을 하면 이 제품을 어떻게 평가해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라이트가 과연 어떤 소재인지부터가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라이트는 무조건 좋다더라, 좋은 효과가 나온다. 이게 제품을 팔려면은 판매 루트를 만들려면 사실은 이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그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초 연구가 안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에 그쳤다면 지자체 자체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고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속. 이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에는 다채로운 생명들이 숨쉬고 있다. 산호초 주변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며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다. 다름 아닌 자외선 차단제 때문이다. 자외선 차단제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일라이트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는 한 기업을 찾아가 봤다. 기업은 일라이트가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자원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자외선 차단 제품은 두 가지의 차단 효과를 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석유화학에서 유래한 물질이 있고요. 그걸 유기자외선 차단제라고 하고 일반적인 광물에서 유래한 무기차단제가 있어요. 근데 유기차단제, 석유화학에서 유래한 것들이 그런 해양 생태계에 오염을 주고 있는 거죠.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등의 화학물질을 주 성분으로 한다. 화학 성분이 함유된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자외선 차단제의 화학 성분이 물에 녹아 신경교란을 일으켜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무기차단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그런 쪽에서부터 좀 더 안전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트 소재를 같이 접목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러면서도 인체에 해가 적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업은 천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나는 재료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중 충북 제천에서 나는 한약재인 황기를 화장품 원료로 개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에는 영동군과 영동 일라이트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일라이트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에서 나는 산물들을 가지고 상용화해서 제품화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과제를 이용해서 같이 지역 과제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충북 영동군은
최근 지역 보존 자원인 일라이트를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선포했다. 2023년에는 일라이트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영동 일라이트 산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농업 생산성만 갖고는 앞으로 우리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특 자원인 일라이트를 가지고 산업을 좀 육성해서 그 공작 일반 기업체도 유치하고 그 기업체 유치함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영동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과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영동.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재배 면적만 4,000헥타르에 이른다. 가을 햇살을 담뿍 받은 과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영동의 한 사과 농가. 사과 재배에 관해서라면 빠삭한 50년 경력의 베테랑 농부는 요즘 전 같지 않은 농업 현실에 대해 고민이 많다. 6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이 아람들이 나무가 커야 좋았거든요. 무조건 크고 이제 그러면 한 나무에 뭐 한 3, 40짝씩을 사과를 땄는데 옛날에 농촌에 부자다 하면 가수원지, 방앗간, 양조장, 퇴직종이 부자 소리 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사과 농사 짓는 사람 부자 소리 못 들어요. 그 지금은 이게 병충해 같은 것이 원체 많고 또 소비자들 눈높이가 보통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품질 농사를 져야 그냥 타산 맞는 농사가 되지 옛날식으로 농사 져가지고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영동구는 고품질 청정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을 꾀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일라이트를 과수 재배에 적용하는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3년 동안 계속 시험포로 일라이트를 살포한 거예요. 이게 옆면 시비 같은 거 안 하고 바닥에 뿌리는 걸로 3년을 했거든요. 올해는 또 이 일라이트를 비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비료형으로 이제 다시 살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효과가 이제 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영동구는 지난 2019년부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5개 작목 40개 농가에 일라이트 토양 개량제를 적용했다. 추후 휴면기에 들어가면 각 농가에서 토양을 채취해 분석한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다. 일라이트의 가치를 제대로 매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할 터. 과수 재배에 미치는 기타 환경적인 요인들을 감안하면 요의성 검정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지역의 보존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유의미한 시간일 것이다. 지역이 가진 보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물음에 답을 제시해 줄 곳은 서해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천해수욕장이다. 대천해수욕장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서해안의 청정갯벌에서 착안한 보령 머드축제. 충남 보령구는 이처럼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그동안에 그 머드 사업이 작게 시작이 돼서 또 이후에 머드 축제가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약 22년간 이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오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머드를 소재로 한 그런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더 확장을 하고 또 우리 보령이 가지고 있는 좋은 해양 자원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양 머드 박람회까지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에 바다와 갯벌이 있는 곳은 보령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성공 요인은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다. 일라이트가 풍부한 충북 영동군. 지금까지 국내 어느 곳에서도 이 광물로 시도한 적 없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보존 자원인 과일, 와인, 일라이트를 관광과 결합한 힐링 테마 관광지. 레인보우 힐링타운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기대 효과로서는 관광객 유치가 제일 목적이고 일라이트로 인한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라이트의 효과가 향균, 탈취 이는 아주 기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고 체험을 한 후에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숙박동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영동군만의 특색을 입힌 레인보우 힐링타운 숙박동은 영동 일라이트로 만든 건축자재가 쓰였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하룻밤 머물면서 일라이트의 희고능을 몸소 체험하고 영동 일라이트는 힐링의 경험으로 각인될 것이다. 과연 일라이트는 지역 브랜드와의 열쇠가 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마을 단위 가보시면은 청년의 회장이 지금 70대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연령대가 이미 70인데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5년이나 6년 정도 지나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동군에 이제 일라이트를 활용한 어떤 특정의 농산물이라든지 그분들이 소일거리 삼아 일을 하실 수 있는 기반만 다져드린다면은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도 해소가 되겠다. 지금 영동군에서는 천여 자원이라고 하면은 크게 나눠서 제조업체, 그다음에 농업 분야를 뜰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농업 분야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의 천연자원의 일라이트를 소재로 해서 영동의 그 산업의 한 축을 획을 그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일라이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천연 광물 소재는 국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고부가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산업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추후에 산업도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여전히 생소한가? 어제는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오늘은 일라이트를 알게 됐다면 그것만으로 엄청난 발견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밑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일라이트의 일면만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우리의 삶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